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번 영상에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 우리가 우리가 그렇게 원하는 이 성공을 얻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두 가지가 필요하다 그랬는데, 보이지 않는 것은 인풋이었고요. 이 인풋을 위한 최고의 방법이 뭐였다? 바로 독서다라는 말씀까지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뭐다? 아웃풋이다. 그런데 아웃풋, 우리가 뭔가 배운 지식, 우리의 상식을, 우리의 어떤 노하우를 세상에 낼 때, 꺼낼 때 그 중요한 스킬 두 가지가 뭐 있었다? 말하기와 글쓰기가 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독서, 말하기, 글쓰기, 이 세 가지가 그렇게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이게 딱 아이러니하게 현대인들에게 부족한 부분이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독서를 습관화하고 어떻게 하면 말하고 글쓰기를 잘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영상에서 해보려고 합니다. 혹시 저번 영상 안 보신 분들은 보고 오시길 추천드립니다. 그래야지 이야기가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보실 때는요, 그냥 일반 유튜브 영상 보듯이 그냥 이렇게 보지 마시고요. 좀 필기를 하시면서 각 잡고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여러분, 우리가 뭔가 정보를 학습할 때, 제가 또 교사 출신이지 않습니까? 정보를 학습할 때 그냥 수동적으로 보고 듣고 이렇게만 하면은 한 80%가 다 날아간대요. 불과 하루 만에. 그런데 내가 만약에 받아쓰면서 혹은 뭐 말해보면서 능동적으로 따라하면 어떻게 되냐? 그 80% 날아가던 게 한 절반만 날아가고 30%, 20%만 날아가고 이런 식으로 학습 손실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전투적으로 이 강의를 보셔야 된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인풋. 독서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독서 좋은 거 다 안단 말이에요. 모르는 사람 없어요. 초등학생도 알아요. 그런데 왜 우리가 독서를 꾸준히 하지 못할까? 여러 이유가 있지만 저는 크게 두 가지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목적성 부재예요. 뭐라고요? 목적성 부재. 여러분, 책 읽어봐야지라고 결심하시는 분들이 보통 뭐를 읽냐? 베스트셀러를 읽어요. 그런데 왜 베스트셀러를 읽을까요? 보통 뭘 읽어야 될지 모르겠으니까. 아니면 베스트셀러 있는데 뭐라도 이거 뭐 도움 되겠지 라는 생각으로 거기 있는 책을 그냥 읽는 겁니다. 그런데 베스트셀러를 선택하냐 마냐 문제가 아니고 이게 어떤 상태냐, 마치 이거와 똑같아요. 학생들이 엄마가 공부하라니까 하는 것과 똑같은 상태입니다. 그럼 뭐가 없는 거예요? 내가 왜 공부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목적 자체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은요, 이 왜가 있으면, 내가 어떤 행동을 왜 해야 되는지라는 목적성이 있으면요, 합니다. 그러니까 좀 뭐랄까요? 평소 같으면 진짜 안 할 것 같은 일도 왜라는, 내가 뭔가를 왜 하는지 하나 딱 꽂히면 하게 되어 있어요. 이거 학창시절 생각해 봅시다. 학창시절에 다른 과목은 공부 하나도 안 하는데 유독 한 과목만 미친 듯이 파는 애들이 있어요. 보통 이유를 들어보면요. 첫 번째 이유, 선생님이 좋아. 내가 저 선생님을 좋아해요. 남자애들 특히 그러거든요. 남고에서 그런 애들 있어요. 저 고등학교 다닐 때 일본어 선생님이 되게 미모가 애들 보기에 되게 예쁘셨어요. 그러니까 일본어만 파는 애들이 있어요. 선생님한테 잘 보이고 칭찬받겠다고. 상식적으로 이해가 됩니까? 그 시간에 수능 고등학생이면은 국영수를 해야지. 근데 일본어만 파고 있어. 왜? 목적성이 있거든요. 그놈은 목적성이 있었어요. 선생님한테 예쁨 받겠다라는. 목적성이 있으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행동도 다 하는 게 인간이에요. 또 일본어 하면 또 그런 애들이 있죠. 일본 애니를 편하게 보겠다. 일본 애니의 진가를 느끼겠다라는 그런 친구들이 있었어요. 이런 애들은요, 전교 1등도 절대 얘들 못 이겨요. 일본어 못 이겨. 또 이런 분도 있었어요. 예전에 EBS 강사 샤이니 선생님이신가? 이분이 영어 공부를 뭐로 했냐? 해외 팝송으로 했대요. 근데 왜? 그냥 팝스타가 좋아서. 그래서 진짜 그 사람을 좋아하니까 그 사람의 발음과 어떤 표현과 이걸 다 흡수하게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핵심은 뭐예요? 인간은 목적성, 왜 하는지가 있어서 하나에 꽂히면요, 해요. 그게 없어서 안 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이 독서를 왜 안 해요?
목적성이 없고 왜 하는지가 없으니까 꽂히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책을 잘 읽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바로 이 목적성, 왜 여러분이 책을 읽는지를 정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부자가 되고 싶으세요? 그러면 부자 마인드 혹은 부자 스킬을 배우기 위해서 난 다른 책은 모르겠고요. 성공하게 관련된 혹은 돈 버는 방법에 관한 책만 보겠다라는 이 목적성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유튜버가 되고 싶어요. 그렇다면은 어떻게 하면 글을 잘 쓰고 말을 잘 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콘텐츠를 잘 만들고 편집을 잘 할 것이냐? 이런 독서의 목적이 존재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목적에 맞는 책을 읽어야 돼요. 여러분, 뭐라도 읽으면 도움 되겠지. 그런 건 없어요. 도움 되죠. 물론 되죠. 근데 효과가 굉장히 낮습니다. 그리고 뭐하러 나중에는 결국 목적을 정하고 그에 맞는 독서를 하게 될 텐데 뭐하러 삥삥 돌아가냐 이거예요. 뭐하러 그냥 뭐랑 똑같냐면요. 마치 여러분 총 중에서요. 저격총이 있고 샷건이 있잖아요. 그 샷건은 팡 쏘면은 산탄으로 이렇게 쫙 흩어져서 그냥 뭐랄까 에라 모르겠다 아무나 맞아라 이런 느낌이거든요. 난사하는 거예요. 근데 명중률을 높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저격해야죠. 우리가 명확히 목적을 정하고 그 목적에 도움될 책을 읽어야지 우리가 왜 책을 읽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왜 책을 읽는지를 알고 여기에 꽂혀야지 우리가 꾸준하게 독서를 할 수가 있다. 사람들이 꾸준하게 독서를 하지 못하는 첫 번째 이유가 목적성이 없어서다. 그래서 극복하려면 목적을 정하셔야 한다가 오늘의 첫 번째 주제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또 꾸준하게 책을 읽지 못하는 두 번째 이유가 있어요. 그건 바로 의지 부족입니다. 독서뿐만 아니라 우리가 원하는 모든 행동들, 바람직한 습관들을 지속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예요? 의지 부족이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엔 함정이 있습니다. 잘 들으세요. 중요한 게 뭐냐? 의지는 원래 부족한 겁니다. 의지는 원래 부족한 겁니다. 뭐라고요? 의지는 원래 부족할 수밖에 없다고요. 의지가 넘쳐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인간은요, 원래 의지로 뭐를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이게 문제가 뭐냐면 간혹 정말 간혹 의지가 넘치는 이상한 사람들이 있어요. 의지로 도끼로 진짜 하는 사람들, 도끼로 모든 걸 극복해내는 사람들이 있긴 있어요. 근데 문제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가 착각에 빠지죠. 저 사람들은 의지가 있는데 나는 의지가 없나 봐. 나는 안 될 놈인가 봐. 아니, 그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이상한 거라고요. 여러분 그 가수 비 아시죠? 굉장히 어려운 환경에서 자수성가하신 분으로 유명하시죠? 그럼 우리가 보기에는 굉장히 독한 사람이잖아요. 대단한 사람이고. 그런데 비님이 정지훈 님이죠. 그 비님께서 어디서 인터뷰하는 걸 제가 봤는데 이러더라고요. 일단 헬스장에 가라. 몸 되게 좋으시잖아요. 근데 헬스장에 일단 가면 무게를 치게 돼 있다.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들게 돼 있고 뭔가 기왕 온 김에 조금이라도 더 하게 돼 있다. 이게 뭐예요? 의지가 넘쳐서 의지로 하라는 말입니까? 아니요. 일단 환경에 너를 밀어넣으라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의지가 없어도 하게 된다. 하기 싫어도 하게 된다. 라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수성가에 어떻게 보면 아이코닉한 존재라고도 할 수 있는 정지훈 님도 그러할진데 우리 같은 그냥 일반 평범한 사람들은 오죽하겠냐는 거죠. 그렇다면 의지로 뭔가를 하려면 안 된다. 의지는 원래 부족한 것이다. 그렇다면 해결책은 뭐냐? 바로 환경입니다. 뭐라고요? 환경. 저는 인간의 의지를 믿지 않아요. 대신에 환경은 믿습니다. 누군가가 저 이거 할 거예요 라는 굳은 의지를 보이면 저는 속으로는 믿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 이거 하고 싶어서 이렇게 할 거예요 라고 환경을 세팅해 놓은 사람은 믿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제가 임용고사 준비할 때 대학교 4학년 때 준비를 하거든요. 4학년 때 보통 수업이 많이 없잖아요. 그러면 시간 정해서 딱딱 공부하고 자기 관리하기가 쉽지 않단 말이에요. 그때 제가 어떻게 했냐? 스터디를 짰어요. 그래서 기상 인증을 해야 돼요. 인증이 진짜 그냥 도서관 앞에 모여야 돼요. 그냥 사진만 찍고 띡 하면 사진 찍고 다시 잘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몇 시까지 아침 먹고 나서 지정된 장소에 도착을 해야 돼. 그렇게 하니까 어떻게 돼요? 돈 잃기 싫어서 하게 됩니다. 환경의 예시가 뭐라고요? 1번 돈 걸기. 돈이 걸리면 여러분 인간은 기가 막힌 의지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대단해. 나도 깜짝 놀랄 정도로 하게 돼요. 크게 걸수록 효과는 더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나 독서를 잘 못하겠어. 그러면은 독서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면 그 환경을 만들 때 뭐 하면 좋다?
돈을 걸면 좋다. 예를 들어 뭐 그런 거 해보시면 어떨까요? 친구랑 스터디를 조직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 내가 이때까지 독후감 안 쓰면은 너한테 10만 원 줄게. 뭐 아니면은 이때까지 내가 완독을 안 하면은 뭐 같이 사는 사람한테 내가 하루에 뭐 10분 이상 독서를 하는 날이 안 보이면은 그때 내가 몇만 원 줄게. 이런 식으로 돈 걸면 환경 설정이 됩니다. 인간은 속물이에요, 다. 돈을 거는 순간 행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혹은 또 뭐가 있을까요? 독서를 위한 모임을 다닐 수도 있겠죠. 뭐 좋은 모임 찾기가 쉽지 않다는 게 문제긴 하지만 어쨌든 이런 식으로 의지 가지고 뭐 하려고 하면 안 되고 뭐를 해야 된다? 환경을 가지고 뭘 해보려고 해야 된다. 독서가 여러분이 잘 안 된다면은 여러분이 의지로 독서를 하고 있기 때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럼 뭘로 하자? 환경을 바꿔서 환경에 의해서 내가 움직일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것이 우리가 꾸준히 독서할 수 있는 비결이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이제 독서는 인풋에 관한 내용이었고요. 아웃풋 잘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아웃풋 잘하려면 뭐와 뭐를 해야 된다 그랬죠? 그렇죠. 말하기와 글쓰기를 잘해야 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무료 강의에서 이걸 알려드리는데 말 잘하는 법, 글 잘 쓰는 법 이거 하면 이것만 해도 1년짜리 커리큘럼, 52주 커리큘럼이 나올 내용이에요. 그래서 사실 이 영상만 본다고 해서 내가 말하기, 글쓰기 마스터가 된다 이거 불가능해요. 불가능해. 그렇지만 뭐랄까 이런 건 있을 수 있겠죠. 최대한 짧은 시간 내에 오늘 당장 내가 적용하고 오늘 당장 써먹을 수 있는 그런 꿀팁이라고 할까요? 그런 거는 배워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꿀팁을 제가 알려드릴게요. 먼저 첫 번째, 말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하기를 할 때 꼭 알아야 되는 게 있어요. 중요한 게 뭐냐면은 말이라는 건 언어를 사용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말에는 언어적인 요소만 있는 게 아니에요. 다시 말해서 어떤 단어를 사용하고 어떤 문장을 사용하느냐 이거 말고도 영향을 끼치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비언어적 요소죠. 예를 들어서 뭐 목소리, 분위기, 딕션, 표현할 때 눈에 보이는 제스처라던가 겉모습이라던가 이런 비언어적 요소도 말하기 안에 사실은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언어적 요소가 있고 비언어적 요소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더 중요한 게 뭐냐? 사람들이 언어라고 생각하는데 비언어적인 요소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제가 말하는 게 아니고요. 연구 결과를 통해서 밝혀진 건데 이 언어적인 요소가 차지하는 비율이 20이라면 비언어가 80%. 이거 9대1 보는 데도 있어요. 그만큼 비언어적인 요소가 즉 훨씬 더 강력하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원포인트 레슨이니까 이 작은 거 20%를 할 게 아니라 요 큰 거, 비언어적인 요소를 공략을 해봐야겠죠. 그렇다면 지금 즉각적으로 써먹을 수 있는 비언어적 요소의 방법이 뭐가 있냐? 첫 번째, 모음 훈련입니다. 이 모음 훈련은 제가 고안해낸 게 아니고 그 한석준 아나운서 아시죠? 한석준 아나운서님이 한석준의 말하기 수업이란 책에서도 소개한 거기도 하고 저한테는 직접 알려주셨어요. 제가 어떤 모임에서 만났거든요. 근데 그 초면이에요. 그분이 되게 호탕하시거든요. 근데 초면인데 제가 그래도 나름 북튜버고 제 댓글에 엄청 많이 달리는 게 딕션 좋다거든요. 그래서 제가 제 발음과 딕션에 대한 나름 자신감이 있었어요. 사실 제가 혀가 좀 짧거든요. 근데 혀 짧음을 딕션으로 극복해냈다라는 제 나름의 프라이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발음을 누군가 나에게 터치한다? 어우, 있을 수 없어. 근데 이 아나운서님이 저랑 좀 한 10분 이야기 해보시더니 발음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아나운서라도 초면에 너무한 거 아니냐. 그러면서 저한테 알려주시는 게 자음보다 모음 발음을 고쳐야 된대요. 전 처음 들어본 말이어서 이게 무슨 말일까 싶었는데 우리가 자음이 틀리면은 보통 사람들이 알아차립니다. 예를 들어서 시옷 발음 TH로 하면은 사람들이 많이 야, 너 발음 왜 그래? 노홍철님 옛날에 놀리고 막 그랬잖아요. 근데 이렇게 자음에는 사람들이 예민한데 모음 발음이 틀리면 신경을 못 쓴대요. 그런데 의외로 모음이 정말 많이 틀려서 모음 발음만 바꿔도 엄청나게 이 들리는 소리가 달라진다. 이 단어 자체를 바꾸는 게 아니라 언어적인 요소가 아니잖아요. 그 단어를 어떻게 발음하고 그 단어가 어떻게 들릴 것이냐에 대한 부분이니까 이게 비언어적 요소를 극단적으로 바꿀 수 있는
어떤 훈련 방법이라는 거죠. 그러면 모음 훈련이 뭐냐? 예를 들어 볼게요. 이런 문장이 있다고 해볼게요. 현대인은 말하기 글쓰기를 잘 못한다. 이런 문장이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현대인은 말하기 글쓰기를 잘 못한다. 방금 지금 제가 읽은 소리를 한번 기억해 주세요. 현대인은 말하기 글쓰기를 잘 못한다. 그런데 모음 훈련은 뭐냐? 여기서 자음을 빼고 모음만 읽어보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걸까요? 여, 에 하나하나 천천히 입 크게 벌려가면서 여, 에, 이, 으, 아, 이, 이, 아, 오, 아. 지금 영상 보면서 따라 하셔야 됩니다. 지금 따라해 보세요. 3번 해야 돼요. 3번 갑니다. 2번 더 할게요. 여, 에, 이, 아, 이, 이, 아, 오, 아. 한 번 더. 여, 에, 이, 아, 이, 이, 아, 오, 아. 그럼 다시 이제 3번 읽었으니까 자음을 섞어서 읽어볼게요. 현대인은 말하기, 글쓰기를 잘 못한다. 자, 여러분. 제가 아까 처음에 이 모음 훈련 하기 전에 읽었던 소리와 방금 읽은 소리를 한번 비교해 보세요. 아니면 여러분 더 좋은 건 뭐냐면요. 여러분이 녹음해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직접 자음 포함해서 한번 읽어보시고 모음만 3번 읽은 다음에 다시 한번 읽은 거 녹음해서 소리 들어보세요. 완전히 다른 소리가 납니다. 완전히 다른 소리. 여러분이 방금 제 거를 비교해 보셔도 여러분 걸 비교해 보시면 더 많이 깨달으실 수가 있을 거예요. 어떤가요? 비교해 보시면 이 소리가 전달되는 게 달라요. 일단 소리 자체가 좀 더 단단해진다고 해야 되나? 단단해지고 울림통이 좀 더 울리는 것 같고 전달이 착착 꽂히는 그런 느낌이 들 겁니다. 왜 그러는 걸까? 우리가 모음을 여, 에, 이, 이렇게 모음만 읽으면요. 기본적으로 입을 크게 벌리게 됩니다. 그냥 현대인은 말하기 글쓰기를 잘 못한다. 이렇게 읽을 때는 입 크기를 신경을 안 써요. 현대인은 말하기 글쓰기를 이렇게 입을 많이 안 넓히고도 말할 수 있어요. 근데 모음만 읽으려면 천천히 읽으려면 이게 어떻게 돼요? 여, 에, 이, 이렇게 입을 크게 벌리게 돼요. 그러면 입을 크게 벌리면 무슨 효과가 있냐? 기본적으로 소리가 나가요. 우리가 그 전달력이 부족하신 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소리가 앞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뒤로 먹는다고 해야 될까? 좀 앵앵거리고 웅얼웅얼거리는 그런 소리가 들리면은 전달이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소리를 좀 안으로 먹는다고 생각하고 발음해 보겠습니다. 현대인은 말하기 글쓰기를 잘 못한다. 어때요? 방금 제가 입을 되게 작게 벌리고 웅얼웅얼 거리는 것처럼 했거든요. 근데 이거랑 현대인은 말하기 글쓰기를 잘 못한다. 완전히 다른 소리가 나잖아요. 그런데 이게 평상시 말하기 습관에 혹은 여러분이 뭐 유튜브 영상을 만들든 어디 가서 강연을 하시든 내가 말하기 능력을 써먹어야 될 때 이 모음 훈련이 된 사람과 안 된 사람은 어떤 차이가 나냐. 자신감이 달라 보여요. 일단 입을 크게 벌리니까 딱 발음이 꽂히고 소리가 나가고 목소리 자체가 더 커집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사람이 자신감이 있어 보이고요. 또 하나 부수적인 효과, 전달이 잘 돼요. 그래서 쟤 뭐라는 거야? 이게 아니라 확 사로잡는 느낌이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어딘가에 갔는데 처음 자리에서 안녕하세요, 저 누구입니다. 이렇게 하는 거랑 안녕하세요, 저 북토크라고 합니다. 이렇게 그냥 또렷또렷하게 하는 건 다르잖아요. 근데 이거를 하나하나 의식할 필요 없이 모음 훈련이 되어 있으면 입도 쫙쫙 벌리고 소리도 더 직선적으로 나가고 더 크게 말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 이게 말하기의 비언어적 요소를 가장 빠르게 향상시킬 수 있는 훈련법입니다. 말하기에서 즉각적인 효과를 볼 수 있는 두 번째 습관이 있어요. 그게 뭐냐? 말끝 흐리지 않기입니다. 뭐라고요? 말끝 흐리지 않기. 우리가 습관적으로 말끝을 그냥 어버버하고 끝낼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부동산 강의를 한다고 가정해 볼게요. 그런데 뭐 어떤 거에 투자할지 결정하실 땐 뭐 전세가랑 뭐 저것도 봐야 되고 뭐시기냐 뭐 이렇게 끝나요.
신뢰감이 생깁니까? 자신감이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뭔 말이 하고 싶은 건데 몰라요. 그런데 이렇게 말하면 어때요? 투자 결정하실 때 제일 중요한 지표는 전세가율입니다. 이렇게 그냥 딱 잘라서 말하면 어때요? 자신감이 있어 보이잖아요. 여러분, 말끝을 흐린다는 건 그냥 자신감 상실로 비춰집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뭔 말을 해도 신뢰가 안 가요. 내가 아무리 좋은 내용을 말해도요, 상대방이 나를 신뢰할 수 없다?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신뢰를 심어줘야 되는 건데, 그걸 어떻게 하자? 말끝을 흐리지 말자. 평상시에도 여러분, 야, 뭐 마실래? 라고 했는데, 글쎄, 아무거나. 이렇게 말하면은, 그래서 어쩌라는 거야. 그래서 상대방은 짜증이 나요. 그런데 어떻게 해주면 돼요? 그냥 똑같이 아무거나 여도 말을 어떻게 하면 되냐? 너 먹는 걸로 시켜줘. 차라리 이러면 어떠냐는 거죠. 분명히 그냥 이 사람의 사소해 보이지만 이 사람이 말끝을 명확하게 해주냐 안 해주냐에 따라서 상대방이 느끼는 편리함, 그리고 상대방이 내 의도를 정확하게 이해하는지, 이런 것들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말하기 스킬을 바로 비약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2가지 방법이 있었어요. 첫 번째, 모음 훈련. 어떤 문장을 여러분이 읽어야 되거나 말해야 될 때 그 문장을 자음을 빼고 모음만 3번 말해봐라. 이거 한석준 아나운서께서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콘텐츠 녹음하기 전에 한 5분만 해라. 물론 한 30분, 1시간 매일 하면 너무 좋은데, 그거 힘들면 말해야 될 자리에 들어가기 전에 한 5분만 해도 효과가 크다. 실제로 제가 해보는데요, 정말 효과 좋습니다. 제 딕션과 제 전달력의 비밀이 여기 있습니다. 2번째, 말끝 흐리지 말자. 말끝을 흐리면 사람이 자신감이 없어 보인다. 그래서 나의 의사를 명확하게 말끝 흐리지 않고 전달해야 그 사람에 대한 신뢰감이 올라가고 내 말하기 스킬이 높아 보여질 수 있다. 말 잘해 보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 2번째, 글쓰기를 잘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것도 사실 말씀드렸다시피 1년짜리 커리큘럼이 나오지만 그럴 수 없으니 어떻게 하자? 당장 적용 가능한 원포인트 레슨으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스킬은 뭐냐면요, 제일 센 걸 앞으로 가져와라. 뭐라고요? 제일 센 걸 앞으로. 여러분, 우리가 말하기 글쓰기 스킬을 하는데 이 글쓰기 스킬 여러분 왜 필요하세요? 일기 쓰려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요새 사람들이 말하는 글쓰기 스킬은 어디에 필요한 거냐. 그리고 글쓰기가 우리가 돈 되는 아웃풋으로 만들려면 글쓰기를 뭐에 써야 되냐. SNS에서 콘텐츠 만들 때 씁니다. 보통 블로그, 유튜브, 인스타 이런 거 할 때 우리가 보통 글쓰기 역량이 필요해요.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보죠. 이 SNS들, 블로그, 유튜브, 인스타 이런 SNS에 사용 형태를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여러분 유튜브나 인스타 보실 때 각 잡고 앉아서 좋아, 지금부터 내가 교수님 강의 듣는 마음으로 진중하게 한번 들어볼까? 라고 듣습니까? 지금 이 강의 듣는 것처럼 여러분이 집중해서 들어요? 아니에요. 보통 어떻게 해요? 그냥 이렇게 대충 봐요. 대충. 집중을 안 합니다. 그리고 컨텐츠에서 뭔 말이 나오든 집중을 안 하고 있으면 조금 있다가 그걸 넘겨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유튜브, 블로그, 인스타 등 SNS에서 가장 핵심은 뭐냐면요, 그 잠깐 이 사람이 집중을 안 하는데, 집중 안 하고 내 거를 쓱 본 그 잠깐 찰나에 이 사람을 나에게 집중시켜야 돼요. 잠깐의 순간에 나에게 집중시키고 주의를 사로잡아야 된다고요. 그를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제일 센 내용을 앞으로 가져와야 돼요. 여러분의 글이 한 20분, 30분짜리 분량이 되더라도요, 제일 센 게 어디 있어야 돼요? 제일 앞에. 왜냐면은 여러분이 김치찌개 맛집을 운영한다고 가정해 볼게요. 아무리 맛있는 김치찌개 맛집을 끓여도 손님이 문 열고 들어와서 주문을 해야 의미가 있겠죠. 이게 SNS 상에서는 이게 똑같습니다. 일단 사람이 나에게 관심을 가져야, 그래, 이 집 찌개를 한번 먹어볼까라고 결심을 해야 내 찌개의 맛이 의미가 있어요. 그럼 그 결심을 어떻게 시켜요? 내용에서, 글쓰기에서 원고를 쓸 때 제일 앞에 제일 센 거 빵! 제일 재밌는 거 이렇게 해놔야 사람들이 오! 하고 본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글을 쓸 때 이렇게 쓸 수 있어요.
현대 사회에서 부자가 되려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 뭐 투자를 할 수도 있고 사업을 할 수도 있고 SNS를 할 수도 있고 뭐 이것저것 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그 중에 가장 좋은 방법은 이거이지 않을까 싶어요. 이렇게 하면 벌써 재미가 없잖아요. 다 끄고 나갔을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제일 센 거. 제일 앞에 여기서 뭐가 제일 센 거예요? 그래서 뭐 하라는 건데가 제일 세니까 글쓰기 할 때 맨 앞에 뭘 놔야 된다? 부자 되고 싶으시면 이걸 하세요. 유튜브를 하세요. 사업을 하세요. 뭘 하세요? 가 제일 앞에 들어가야겠죠. 또 다른 예시를 들어볼까요? 여러분이 뭐 피부 미용에 관련된 글을 쓴다고 가정해 볼게요. 그런데 글을 이렇게 쓰는 거예요. 예뻐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뭐 이런 방법도 있고 이런 방법도 있고 다이어트도 하면 되고 뭐 링겔을 왜 맞죠? 보톡스죠. 보톡스 맞아도 되고 뭐 이것저것 있겠죠. 그런데요.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제일 먼저 세게 사람들의 관심을 사로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것 하면 10년 젊어집니다. 만약에 이렇게 하면 어때요? 그거에 관심 있는 사람이면은 지나가다가 오잇 하고 그때서 집중하게 되고 그 뒤에 아무리 좋은 내용을 써놨어도 이렇게 처음에 확 사로잡을 수 없으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당장 적용해 볼 수 있는 스킬이 뭐가 있다? 글쓰기 할 때 제일 센 내용을 어디 배치하자? 글의 서두, 맨 앞에 배치하자는 겁니다. 이거는 바로 적용하실 수가 있겠죠. 그 다음 두 번째. 짧게 써야 됩니다. 짧게. 이게 뭐냐면요. 글 전체의 분량을 짧게 쓰라는 말이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 한 문장 한 문장을 짧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예시 든 거 참고해서 여러분 예뻐지고 싶다면은 우리에게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다이어트도 있고 피부 미용도 있고 보톡스도 있고 성형수술도 있고 뭐 이것저것 참 많을 건데 제 생각에는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요. 이거를 말로 들어도 지루한데 글로 봤다고 가정해 볼게요. 재미가 있어요? 일단은 그래서 문장의 주어가 뭐였지? 이거부터 답이 안 나와요. 그래서 이거 뭔 말이 하고 싶은 거야?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글쓰기 뭐를 위해서 해요? 보통 SNS를 위해서 쓰는 경우가 많을 겁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안 그래도 집중을 안 하고 보는데 문장이 길어버리면 그 문장의 내용을 이해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머리를 써야 되잖아. 그런데 여러분 SNS를 이용할 때 여러분의 상태를 보시면 알아요. 사람들은 머리를 쓰고 싶어 하지 않아요. 이게 그냥 모든 사람의 공통점입니다. SNS 할 때는 특히 뭐 각 잡고 우리가 공부하려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SNS 하고 있을 때는 공부하고 싶은 뭔가 머리를 쓰고 싶어 하는 상태가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머리를 쓰지 않아도 이해할 수 있게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서 문장을 잘라야겠죠. 아까 예시로 예뻐지고 싶다면 그거를 잘라보면은 이렇게 자를 수 있겠죠. 예뻐지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 뭐, 둘째 뭐, 셋째 뭐. 물론 이것도 아까 제일 센 내용을 앞에 가져오려는 거에 비해보면 잘못된 글이지만 일단은 좀 더 개선을 해보자면 한 문장이 막 두세 줄 이렇게 길어지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세요. 이렇습니다. 그럴까요? 이렇게 짝짝짝 짧게 잘라야 한다. 왜? 우리가 주로 글쓰기를 할 때는 우리의 글을 읽는 사람들이 우리의 글을 그렇게 주의 깊게 집중해서 보고 있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 핵심은 뭐냐? 그 잠깐 아주 조금의 주의력이 들어왔을 때도 이해할 수 있게 한눈에 문장이 들어와야 되고요. 그리고 이 글쓰기 한 걸 가지고 우리가 유튜브를 만들든지 영상으로 바꿀 거 아닙니까? 그럴 때 한 호흡으로 문장이 끝나야 돼요. 뭐라고요? 한 호흡으로. 문장 하다가 안 끝나가지고 중간에 숨 마셔야 되면 이미 망한 겁니다. 한눈에 들어오게, 한 호흡에 말할 수 있게 짧게 쓰자. 이게 바로 여러분이 바로 적용할 수 있는 글쓰기 비법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성공하려면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인풋과 아웃풋이 있어야 되는데 인풋하는 방법은 독서다. 그런데 독서 좋은 걸 아무리 말해도 사람들이 독서하지 않는다. 왜? 첫 번째, 목적성이 없다. 왜 하는지, 내가 이거에 꽂혀야지 사람들은 반복하게 되어 있는데 꽂힐 이유가 없으면은 하지 않는다. 그래서 내가 왜 책을 읽는가? 나는 부자가 되고 싶어서 책을 읽는다? 그럼 부자에 도움될 책을 읽어야죠. 내가 부동산 투자를 하고 싶어서 책을 읽는다? 그럼 부동산에 관련된 책을 읽어야죠. 그리고 그 왜가 명확할수록 독서하는 과정이 재밌습니다. 보람차고요. 그래서 나는 왜 책을 읽을 것인가 목적성을 가지자. 그냥 베스트셀러만 읽지 말고 그냥 읽다 보면 도움되겠지. 그거는 없다. 두 번째, 의지 부족이다. 그런데 의지란 원래 대부분의 사람에게 부족한 것이다. 우린 의지가 아니라 뭐가 필요하다?
환경이 필요하다. 그 환경을 강제로 만들어줘야 돼요. 뭐 돈을 걸고 스터디를 하든지 모임에 나가든지 이런 식으로 환경 설정을 해줘야 한다. 그리고 나서 아웃풋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인풋한 지식과 인사이트를 세상에 내보내야 돼요. 근데 그때 필요한 게 말하기와 글쓰기다. 그래서 말하기와 글쓰기를 하는데 구체적인 스킬, 뭐 너무 많아서 우리가 다 배울 수 없지만 꿀팁으로 당장 적용할 수 있는 거, 말하기는 모음 훈련과 말끄드리지 않기. 글쓰기는 제일 센 걸 앞으로 가져와라. 그리고 짧게 써라. 라는 두 가지 꿀팁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강조드리고 싶은 건요. 독서도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환경을 바꿔야 돼요. 그리고 이 아웃풋도요, 여러분, 말하기, 글쓰기 이것도 연습이 필요하잖아요. 제가 바로 적용이 가능하다고 했지만 실제로 여러분이 이거를 적용해보는 실천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죠. 그런데 사실 이 실천도 의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환경을 만들어야 된다. 우리가 이 아웃풋을 연습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합니다. 근데 문제가 있어요. 이 환경을 셀프로 조성하는 게 참 쉽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독서를 위한 환경을 만들고 싶으신 분들은 어디 가시죠? 독서 모임에 갈 겁니다. 그런데 이 독서 모임이 좀 취지가 왜곡되는 곳들이 몇 군데 있어요. 몇 군데가 아니라 많아요. 왜? 그냥 친목 모임이 돼버리거나 연애하려고 가는 모임이 돼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독서 인구 중에 상당수가 소설을 읽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독서 모임들이 소설 혹은 좀 뭐랄까 말랑말랑한 글에 맞춰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거기에 일반적인 독서 모임의 특징은 뭐예요? 옆 사람, 내가 그 모임 갔을 때 옆에 누가 앉느냐에 따라서 모임의 퀄리티가 좌우돼 버리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독서 환경을 만들고자 막 모임 만들고 막 하는데 이게 뭐랄까 배우는 실익이 실제로 적을 때가 많다는 거죠. 그 다음 아웃풋. 말하기와 글쓰기 환경 만드는 거는 더 쉽지 않습니다. 왜? 이거를 같이 공부할 사람도 없고요. 이거 공부해야 돼? 야, 말을 굳이 배워야 돼? 글을 굳이 공부해야 돼?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사실. 여러분이 지금 말하기, 글쓰기 잘하는 법을 배우겠다고 이 영상을 여기까지 보고 계신 분이라면 여러분이 대단한 거예요.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이상한 사람들 만나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거기에 우리가 아까 목적성이 있어야 한다 했는데 여러분 다 어떤 걸 원하세요? 우리 북토크 채널을 특히 이 영상을 여기까지 보신 분들이라면 부와 성공을 원하지 않습니까? 그 명확한 목적을 가지고 책을 읽거나 함께 말하기 글쓰기를 훈련하는 커뮤니티 찾기는 정말 어렵죠. 저도 그래서 많이 찾아봤거든요. 뭔가 저도 그 크리에이터로서 내가 좋아하는 뭔가 돈과 성공에 관한 이야기 그리고 그에 관련된 훈련까지 같이 할 수 있는 커뮤니티가 있을까? 몇 군데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만들었습니다. 제가 만든 커뮤니티의 이름은 M&M 커뮤니티입니다. 과자 이름 같죠? M&M이 뭐냐면 머니 앤 메신저입니다. 머니, 돈이죠. 이 모임의 제가 만든 커뮤니티의 목적성, 돈을 버는 방법, 부자 되는 법에 대해서 함께 공부하고 함께 책을 읽고 함께 나누자라는 취지가 들어가 있고요. M은 메신저예요. 메신저가 뭐예요? 어떤 내가 가진 지식을 세상에 전하는 사람인데 그게 뭡니까? 아웃풋하는 거죠. 그래서 뭔가 부자 되고 성공하고 싶다는 목적성을 가지고 그로 인해 그것을 위해서 함께 책을 읽고 그리고 말하기와 글쓰기에 대한 어떤 메시지 전달의 스킬을 함께 배우고자 하는 그런 취지의 커뮤니티를 만들었습니다. 커뮤니티에서 무슨 활동을 하냐면요. 1번 말씀드린 대로 함께 책을 읽고 한 달에 한 번씩 오프라인에서 만나서 독서 모임을 갖습니다. 그 오프라인에서 무엇을 하냐면요. 제가 그 읽은 책의 기초에서 뭔가 이 부자, 돈 벌기 위한 마인드셋에 관련된 혹은 말하기, 글쓰기 스킬에 관련된 특강을 합니다. 제가 할 때도 있고 다른 유명 인플루언서를 모실 때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특강을 1시간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2시간 동안 여러분이 명확하게 구조화된 독서 모임을 할 겁니다. 뭔가 일반적인 독서 모임은 그냥 나누세요. 공유하세요. 이렇게 돼버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럼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옆에 누가 앉느냐에 따라서 퀄리티가 달라집니다. 그런데 명확하게 구조화된 것이란 무슨 뜻이냐? 책을 읽었으면 그것에 명확한 질문을 제시합니다. 그래서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을 사전에 준비해서 그냥 구조화되지 않고 준비되어 있지 않은 사람들의 넋두리 같은 말을 듣고 오지 않도록 정말 유의미한 준비된 나눔을 할 수 있도록 세팅된 모임, 커뮤니티가 M&M 커뮤니티입니다. 고정 댓글에 보시면요. 제가
대기 신청 링크를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저와 함께 M&M 커뮤니티에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은 그 대기 신청을 해주시면은 신청일 전에 제가 안내를 보내드릴 거예요. 그러면은 그때 신청을 선착순으로 성공하신 분들만 제가 커뮤니티에 모시려고 합니다. 자세한 안내는 고정 댓글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이 영상을 보시고 저는 여러분이 하나라도 더 실천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목적성을 가지고 의지가 아닌 환경을 설정해가지고 여러분이 책도 많이 읽으셨으면 좋겠고요. 말하기, 글쓰기, 제가 알려드린 이 스킬도 다 습득하시고 그뿐만 아니라 더 많은 것들을 여러분이 스스로 잘 공부해서 습득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 습득하는 환경을 내가 혼자서는 못 만들겠다. 누군가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혹은 명확한 가이드를 제시해 줄 수 있는 뭔가 선생님이 존재하는 그런 환경이었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은 고정 댓글 클릭하셔서 M&M 커뮤니티에 참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무료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앞으로도 여러분에게 이런 도움이 될 만한 유익한 무료 강의를 자주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평소보다 긴 영상 보시느라 수고하셨고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